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벨 행정사 사무소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관련해서 그 보복운전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와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터널서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30대 남성인데 그 보복운전의 그 원인이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1차로에서 앞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 이거를 보복운전 유발행위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왜 차선을 안 비켜주지? 라고 해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복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복운전의 유형은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법적으로 평가받는 이 자동차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특수 폭행, 특수라는 말은 이제 자동차 때문에 이제 특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특수 손괴, 특수 재물 손괴죠. 이렇게 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면허 취소에 대한 규정은 형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운전의 경우에 먼저 그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어쨌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감경 등 참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면허 취소는 규정상으로는 구속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요.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구속이 되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면허발전 100점 받으면서 면허정지 100일 정지입니다. 그래서 그 불구속된 상태,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일 면허정지가 된다. 행정처분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복운전 중에서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복운전 중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서 이제 상해가 발생했다, 다쳤다, 진단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벌금은 아예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보복운전 중에서 특수상해네요. 그러면 벌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혐의로 기소된, 물론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는 기소지만 기소유예가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얘기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달리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 자체가 아예 안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검사로부터, 물론 이제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담당 검사가 이제 판단하는 재량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의 처분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든 검사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미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리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벌점은 100점은 받는데 면허정지 기간도 이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근데 이미 기소가 되어버렸다면, 기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벌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이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더니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형 선고와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만일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이 공무원 신분 관계도 이제 소멸됩니다. 이제 공무원법상의 그 집행유예 선고만 받더라도,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만 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형사처벌 관계에서 형사처벌 때문에 당연퇴직돼서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공무원 신분에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검사 단계에서 뭐 기소의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본인한테는 일단 유리할 것이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당연퇴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이니까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또 소속기관에서 파면 해임을 받아버리면 이제 공무원 신분 관계는 이제 소멸됩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1차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며 터널 안에서 급제동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와서 이제 이 운전자를 이제 충격을 해서 이제 인적 피해 사고를 이제 야기한 거네요. 상대 차량 운전자와 가족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 운전 중에서 특수상해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